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새벽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근 텍사스 중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160명 이상의 시민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파악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보트를 동원한 수색 작업을 밤샘 진행하고 있지만 불어난 강물과 잔해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대법원의 판결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와 정부기관 재편을 저지하려던 하급법원의 명령을 최종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정부는 공무원 직무를 유연하게 재조정하고 비판받던 규제 완화 기조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하며 미국발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9일 모든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가 멕시코에서 북상하고 있는 기생충의 일종인 신세계 나사벌레의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남부 국경의 모든 가축 교역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수가 2019년 전체 기록을 넘어섰으며 여러 주에서 새로운 발병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청 IRS의 최근 입장 변화가 교회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IRS와 특정 기독교 단체들은 수십 년간 교회가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해온 이른바 존슨 수정안에 대한 소송을 합의했습니다. IRS는 법원 문서에서 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습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선의로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소통은 존슨 수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텍사스 중부를 휩쓴 최악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며 미국 기독교계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극적인 소식에 트럼프 정부의 강요들은 백악관 회의를 통해 텍사스 홍수 피해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자선단체인 자비의 셰프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지난 토요일부터 만 끼 이상의 따뜻한 식사를 이재민과 구조대원들에게 제공하며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재정적 스튜어드십, 일명 청지기 직분 위기에 직면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빙 USA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종교 부문에 대한 기부는 미국 내 전체 자선 기부금의 23%에 불과해 1995년 50%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새벽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에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의 허위 작성 및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및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대법원의 판결로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와 정부기관 재편을 저지하려던 하급법원의 명령을 최종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정부는 공무원 직무를 유연하게 재조정하고 비판받던 규제 완화 기조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정부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무원 노조들은 즉각적인 반발 성명을 내고 항의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의 운명이 불확실해지면서 정부 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 중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160명 이상의 시민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파악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보트를 동원한 수색 작업을 밤샘 진행하고 있지만 불어난 강물과 잔해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병원들은 부상자와 이재민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재난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또 다른 비 예보가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하며 미국발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9일 모든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한 구리 가격과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7개의 소규모 교역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미국의 강력한 무역 압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농무부가 멕시코에서 북상하고 있는 기생충의 일종인 신세계 나사벌레의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남부 국경의 모든 가축 교역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는 가축에게 치명적인 기생충으로 감염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산되면서 미국 당국은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농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가축 산업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축 수입업자와 농가들은 이번 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수가 2019년 전체 기록을 넘어섰으며 여러 주에서 새로운 발병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7월 9일 기준으로 올해 보고된 홍역 환자 수는 이미 2019년 총 환자 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밀집 지역과 학교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낮은 백신 접종률과 해외 유입 사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홍역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세청 IRS의 최근 입장 변화가 교회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IRS와 특정 기독교 단체들은 수십 년간 교회가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해온 이른바 존슨 수정안에 대한 소송을 합의했습니다.
IRS는 법원 문서에서 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습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선의로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소통은 존슨 수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가 강단에서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발언에 조심스러웠던 일부 교회들, 특히 소규모 교회들에게 용기를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 중부를 휩쓴 최악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며 미국 기독교계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최소 70명 이상이 사망했고 그중 수십 명은 캠프 미스틱의 캠프 참가자와 상담사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과달루페 강이 1시간도 채 안 되어 26피트나 불어나면서 750명의 어린이들이 잠자던 기독교 여름 캠프를 휩쓸어버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극적인 소식에 트럼프 정부의 강요들은 백악관 회의를 통해 텍사스 홍수 피해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자선단체인 자비의 셰프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지난 토요일부터 만 끼 이상의 따뜻한 식사를 이재민과 구조대원들에게 제공하며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재정적 스튜어드십, 일명 청지기 직분 위기에 직면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빙 USA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종교 부문에 대한 기부는 미국 내 전체 자선 기부금의 23%에 불과해 1995년 50%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150만 개 이상의 자선단체들이 후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교회들은 사람들이 기부해야 할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로교재단은 이야기는 교회의 스튜어드십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교회의 관대함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금을 단순히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공립학교 교사는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대명사나 호칭 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법원은 최근 찬성 2표, 반대 1표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수학교사 KT 우드가 자신에게 여성 대명사나 호칭으로 사용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023년 제정된 법령으로 공립 K-12 교육기관의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개인적 호칭이나 대명사를 학생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드 교사는 해당 조항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뉴섬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공립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말하는 순간 그는 분명히 공무수행 중이라면서 우드 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섬 판사는 우드가 주장한 사적 시민의 발언 개념에 대해 이는 정부 직원으로의 공식 업무 중 발언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다가 저녁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되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71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3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5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